소개받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어, 제 소리 잘 들리죠? 소리 잘 들리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트렌드데이에 초대를 받게 돼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뉴스킨 안에는 아까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신 최연사님과 같은 굉장히 특별한 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성공을 하는 이야기보다는 평범함에 가까운 사람이 어떤 비범하게 성공에 가까워 가고 있고 또 성공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뉴스킨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보려고 합니다. 트렌드데이인데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그냥 오로지 제 이야기거든요. 저만 할 수 있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두 부부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뉴스킨으로만 먹고 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육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아가 쉬울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하루에 퇴근이 사라지는 기분이거든요. 퇴근 없이 출근하고 계속 출근하고 계속 출근하는 지금 이 느낌인데, 그래도 그만큼 저에게 많은 행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어요. 체육 중, 체육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선택하는 시점에 용인에 있는 태권도 잘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갈 수 있었지만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학금을 받을 만큼 그런 성적이 좋은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용인에 있는 학교를 가면 학비도 그렇고 거기 있을 때 어떤 기숙사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봤을 때 우리 집이 나를 뒷바라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그만두고 이 제주도에 제가 본가가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에 저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체육학과에 입학을 해서 제가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동만 하다 보니까 20살 때 딱 운동을 그만두다 보니까 좀 많이 방황했던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20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가지 못했던 것도 돈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저희 가족의 물론 저희 가족 너무나도 행복했거든요. 근데 늘 저희 가족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거나 어떤 긴장감을 주거나 어떤 불행을 줬던 원인을 들어가다 보면 항상 돈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겠네라는 생각에 20살 때부터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4천 원짜리 알바를 시작으로 5천 원짜리 그리고 제 시간당 페이가 10,000원이 되고 3만 원이 되고 7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면서 그 돈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면 나는 똑같은 1시간을 일하더라도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열심히 내 스펙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침에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는 10,000원짜리 도서관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 도서관 일이 끝나면 이제 제가 학교 스포츠 강사 3만 원짜리 일을 하러 가고 거기 끝나면 재단에서 하는 축구 교실은 1시간당 또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 일이 끝나면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그 코치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저녁에 이제 호텔에 이제 수학여행을 온다던가 이런 친구들 경호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새벽 4시에 끝나면 제가 대부분은 학교 체육관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학교 수업을 받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저였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면 제 삶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대학에서 제가 이분을 만나게 돼요. 저희 학교에 성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정 교수님은 아니셨고 특강으로 오셨던 분이세요. 저한테 뉴스킨을 알려주시고 제 사업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때 이분이 교수님으로서 수업을 하셨고 저는 학생으로서 이분을 만나게 돼요. 제가 한 학기 정도 이분의 수업을 받았는데 수업 내용이 지금도 조금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식을 정보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었고 저한테는 좀 신선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수업을 하시는데 성공학 수업을 하시는데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 21살 때 열심히 살고 있었던 저에게 그 버킷리스트는 굉장히 신선했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모두 기억은 나진 않지만 식스팩 만들기 그리고 연봉 1억
한 달에 1억 벌기, 돈을 낙엽 태우듯이 좋은 곳에 쓰기, 뭐 몇 개국 여행하기, 그리고 어떤 외제차, 그리고 몇 평대의 어떤 집, 뭐 이런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와,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저건 다른 세상의 이야기지 않을까? 저렇게 말하는 저분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과 계속적으로 인연을 맺게 됐었고, 제가 2학년을 마쳤을 때 제가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제가 군대를 제주도 사람이던 제가 충주로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있던 보직이 1호차 연대장님을 모시는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휴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본가가 제주도다 보니까 한 일병 때까지는 어머님이 비행기를 끊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늘 휴가 때마다 제주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상병쯤 되니까 비행기가 아깝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딜 가겠어요. 제 본가는 제주도고 친구들도 다 제주도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부산에 그 교수님을 뵈러 갔어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한 번씩 놀러 오라고 했는데, 이참에 나도 갈 데도 없는데 부산에 교수님이나 뵈러 가자 하고 제가 KTX를 타고 이제 부산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제가 부산역에서 내렸을 때 교수님께서 저를 마중 나와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20살, 21살 때 봤던 그 버킷리스트에 그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부산에 쌍둥이 국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국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국밥을 먹고 이분의 댁을 갔을 때 내가 그때 20살 때 봤던 그 버킷리스트의 그 집에 살고 계셨고, 또 그분이 또 거북이를 또 모으시거든요. 여행을 다니면서 또 거북이를 모으시는데 여러 가지 어디 여행을 갔다 왔었고 어디 여행을 갔다 왔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버킷리스트에서 봤던 그 여행의 삶을 그대로 살고 계시네. 그리고 제가 2박 3일 휴가를 갔는데 2박 3일 동안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랑 서면 거기 뭐 어디 시장에 가서 그 뭐 우동 같은 것도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3일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3일 동안 이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다. 내가 그 20살 때 봤던 학교에서 봤던 그 버킷리스트의 삶을 그대로 실현해서 살고 계시네. 이분의 삶은 왜 이렇게 여유롭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왜 이렇게 여유롭지? 그리고 왜 이분의 주변 이 인간관계는 왜 이분을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지? 도대체 이 사람, 이분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가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성공의 정의가 없었던 저에게 성공의 정의가 있다면 이분이 살고 있는 이런 여유로운, 그리고 본인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이 결정권을 가진 이 삶이 성공이지 않을까? 나도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과 같이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저한테 꿈이라는 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때 뉴스킨이 궁금하지 않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체육이라는 전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처럼 여유롭게, 어떻게 하면 이분처럼 자기 삶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는 어떤 직업을 선택했냐면 장애아동도 운동치료준 심리운동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서초에 굉장히 제 능력보다는 운이 좋게 좋은 복지관에 취직이 됐어요.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고 전문직이었고, 그리고 제 수업을 대기하는 대기 아동 인원이 15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수업 40분 수업을 하면 한 3만 원 정도의 페이를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있을 당시였고, 그리고 제 아내인 아른사회님은 언어치료사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가장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제주도에 치료실을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둘이서 치료실 오픈하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우리 치료실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둘 다 석박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능력을,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하정희 사장님께서 저한테 덕이라, 나는 평생 너와 함께 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움, 이 성공을 너도 누리게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모닝스쿨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몇 시에 들으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7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7시 반에 뭔가를 배우러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출근하던 곳이 서초다 보니까 서초에서 선릉까지 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7시 반에 선릉에서 강의를 듣고 이제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의에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데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저한테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줬거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 강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앉았냐면 맨 뒤에 앉았었거든요.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저한테 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현재의 모습이 만족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네 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제 삶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현재의 모습은 당신이 5년 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치라는 거예요. 즉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으시면 직장 상사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제 복지관에 가서 제 복지관에 있는 관장님의 삶을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 제가 관장님을 봤을 때 굉장히 존경스러웠을 거고 그 관장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삶에 대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제가 그 삶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관장님을 봤을 때 제가 살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봤던 그 교수님의 여유로운 삶을 내가 봤던 그 성공의 정의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도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끝점이 저 관장님의 삶이네. 근데 그 관장님의 삶을 봤을 때 직업적으로는 존경스러웠지만 그분의 삶을 담고 싶냐는 질문을 했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과 어떤 직업에 대한 균형이 전혀 조화롭지가 않았어요. 모든 시간이 일에 치중되어 있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가족이 너무나 중요했던 저한테는 그것이 닮고 싶은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던 이 교수님이 하고 있는 이 뉴스키는 사실 직업적으로는 존경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삶을 담고 싶냐는 질문을 했을 때는 완벽하게 제가 담고 싶었던 삶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뉴스킨을 더 알아보게 돼요. 6개월 동안 그 강의를 계속 듣게 되는데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한테 늘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취업을 준비하고 이런 질문만 받았던 저에게 삶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그 당시에 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과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공유해 볼게요.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한 건 일밖에 없구나.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일이 왜냐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만 하느라고 좀 다른 거는 남들보다 많이 열심히 못했구나. 뭐 주변도 내가 잘 돌봤나? 그리고 내 스스로를 잘 돌봤나? 내 집이 어느 정도 잘 정돈이 돼 있나? 내가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너무너무 제가 서투르더라고요. 내가 중독이 돼 있었던 건 그런 좀 성취, 보람 이런 좋은 의미들보다는 일이 주는 그 자극적임? 거기에 중독이 돼 있던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건강한 열심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겠다. 내가 조금 경계를 하면서 건강하게 일을 해야겠다. 이때 제 스스로 생각했던 건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지 않겠구나. 열심히 산다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구나.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열심히 사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인지를 이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르마 덕이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더 뒤로 미뤄지는 걸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장모님께 뭐라고 했냐면 장모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면 달라질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름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아름아 우리가 더 열심히 산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까워질까? 그렇게 10년을 더 열심히 산다고 가까워질까? 20년 후에는 가까워질까? 라는 질문에 점점 더 미뤄지면 미뤄졌지 가까워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천직이라 생각했고 내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이 복지관이라는 도구, 치료사라는 도구가
전부가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은 본질상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 쓰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쓰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결국 내가 돈을 버는 데 쓰는 시간을 줄여야 다른 활동,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하는 데 시간을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돈을 버는 데 쓰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던 그 교수님의 삶은 돈을 버는 데 쓰는 시간이 점점 좀 줄어들고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쓰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삶이었거든요.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뉴스킨에 와서 자산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내 위치는 어디인가? 내가 돈을 어디서 버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즉, 내 소득의 질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건데 내가 하는 소득의 형태가 내 어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단순히 소득을 만드는 일이라면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는 소득의 어떤 구조 자체가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하고 있는 언어치료사라는 직업, 그리고 도구,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치료사라는 도구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로였어요, 제로. 하지만 내가 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것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한다면 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인가라는 질문에 예스라는 그런 어떤 나에게 답이 오면서 저희는 둘 다 이제 전업을 하고 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해했던 건 이거예요. 저는 복지관에 다녔을 때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 이 파란색 테두리 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생계를 해결할 수 없었고 가족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다른 활동을 하는 시간은 이 퇴근 후의 시간과 주말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그 교수님의 삶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파란색 테두리 9 to 6 시간을 어떤 삶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가진 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만약 소득을 벌고 있다. 그럼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파란색 테두리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똑같은 돈을 버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의해서 들어온다면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파란색 테두리에 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내가 봤던 그 교수님의 삶, 그 자유로운 삶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 복지관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전문직이었고 좋은 직업이었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결정권을 가지실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려웠지만 뉴스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원하는 삶은 이런 자유로운 삶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기는 시점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제가 생각했던 그 성공의 정의였던 그 삶을 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입이 아니다.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뉴스킨에 와서 자산의 개념을 이해했고 이 자산이 주어졌을 때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5만 가지 직업이 이 네 분명 안에 들어간대요. E는 직장 생활자, 그리고 S는 자영업 전문직, B는 시스템을 가진 어떤 사업가, 그리고 I는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직장 생활 그리고 자영업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이 직접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24시간이라는 시간과 능력을 기반으로 돈을 벌거든요. 근데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버는 행위를 멈추는 순간 나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이들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결국 이 자산이 나의 시간을 대신하고 능력을 대신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능력과 시간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이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냐면 왼쪽에 있는 삶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에 와서 이 사분면이 이해가 됐고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E와 S 분면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B 사분면에 어떤 자산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벌고 나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임을 이해하는 순간 이 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결국 이 뉴스킨에서도 이 자산은 뭐냐면 결국 소비자예요.
이 자산의 형태를 제가 한 4가지를 예를 들어서 갖고 왔는데, 옆에 있는 장범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냐면 본인의 노래를 듣는 어떤 그런 소비자가 자산이 되고, 이 가운데는 저희 부산의 이제 워크인 센터인데, 이 건물주의 자산은 이 세입자가 들어와서 매달 이 건물 임대를 내는 어떤 그것이 이 세입자가 소비자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왔는데,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그것도 결국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 이 맥도날드도 결국 햄버거를 사 먹는 이 소비자가 자산인데, 이 누스킨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형태로 그 자산을 만들어 나가냐면, 이 한 개인이 이 플랫폼의 형태로 자산을 늘려가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플랫폼 형태의 이 사업을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처럼 프랜차이즈하는 구조를 나타내거든요. 어떤 그림이냐면, 저라는 사람이 배달의 민족처럼 플랫폼 형태를 띠고 있는 개인 사업자가 돼요. 눈에 보이는 점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점포가 되는데, 제가 저와 같은 사람을 프랜차이즈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들도 나와 같이 본사의 역할처럼 누군가를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거든요. 결국 나로부터 파생된 6대까지 안에 있는 모든 무점포 대리점에 대한 권한을 나에게 주는 이 비즈니스예요. 그랬을 때 뭐가 생기냐면, 이 레버리지라는 것이 생겨요. 내가 만약에 2명의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후원한다면, 그 2명도 나와 같이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고 제대로 후원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만 내려가도 이런 30개가 넘는 대리점을 소유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5명의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는 이 3,000개가 넘는 대리점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 부자들은 이 레버리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 레버리지를 본인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불로소득이라고도 하고, 어쩌면 나쁜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결국 내가 누군가를 레버리지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이 레버리지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누스킨을 아냐고 물어보면,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피라미드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지만 다단계 형태가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형태가 있어요. 똑같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레버리지가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결국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회사의 매출에 소비 주체가 사업자를 통해서 매출이 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어떤 사업에 속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의 매출의 소비 주체가 이 제품이 좋아서 쓰는 소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통적인 어쩌면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누스킨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의한 매출에 의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로 이루어진 그 소비자들이 쓰는 그 매출에 의해서 돈을 벌어가는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레버리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사업은 기업이 만들어낸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인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만들어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복잡한 구조를 저희와 파트너십을 관계를 맺은 누스킨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나는 그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마케팅 역할을 함으로써 나의 개인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저는 처음 이 사업을 6개월 동안 알아봤을 때, 그래서 결국 영업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파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업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2가지가 이해가 되면서, 뉴스킨이 영업이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저를 통해서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그 매출에 대한 소득만을 얻었다면 영업의 구조가 맞아요. 근데 이게 사업의 구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했던 그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또 나와 같이 이 사업을 잘 해나가면 이 누스킨에서는 그 사람을 후원한 것에 대한 후원수당을 줘요. 그것을 나로부터 6대까지 인정해서 6대까지 나로 인해서 파생된 사람들에 대한 후원수당을 준다는 것이 영업과 다른 점이에요. 또 하나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소유권이
회사에 있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보험이라는 어떤 영업을 한다고 칠게요. 그 보험을 해서 제가 한 100명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100명은 지속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보험에 돈을 소비를 하겠죠. 근데 내가 그 보험을 그만두는 순간 그 나로부터 파생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소비하고 있더라도 그 소유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뉴스킨은 소유권이 뉴스킨 회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보니까 내가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나로부터 파생돼서 이 제품이 좋아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꾸준히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사고를 통해서 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자산은 소유권이 나에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상속도 할 수 있는 이 일이 이 누스킨 사업이거든요. 결국 내 자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지켜줄 튼튼한 회사도 중요해요. 이 누스킨 사업은 84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96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고 폐정식을 5번이나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지사를 포함해서 50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 전 세계 브랜드 어플레이트 300만 명 이상을 2019년 6월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누스킨 코리아는 96년도에 지사가 생겼고 2018년 기준 4,160억 원의 매출을 하는 회사이거든요.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것들은 사장님들이 또는 이 비즈니스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이 화면을 캡처해서 이 각각의 의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신다면 회사에 대한 검토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회사만 좋아서는 안 돼요. 결국 제가 말하는 이 이론이 현실이 되려면 결국 이 제품이 좋아서 쓰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제품을 한 번 쓰고 많은 소비자가 있다면 내 자산은 지속되지 않아요. 근데 이 제품 한 번 써봤는데 이 제품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럼 나에게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나에게 지속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어떤 자산의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품이 그냥 좋아서는 안 되고 최고의 제품이어야 되는데 이 누스킨의 뷰티 디바이스가 글로벌 넘버원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홈뷰티 그리고 뭐 이런 집에서 하는 어떤 소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성장하는 국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고의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 말보다는 제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산에 놀러 왔을 때 사진이거든요. 그때가 21살, 22살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여드름이 엄청 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제주도에 좋다는 피부과를 다 가봤고 약도 먹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거 그 100만 원짜리 화장품도 써보고 그랬는데 좋아지지 않았던 것이 여기서 데모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좋은 화장품에 대한 기준 그리고 뉴스킨 제품이 어떻게 좋고 체험해주는 것을 제가 받고 이 제품이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로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쓰니까 4년 동안 해도 좋아지지 않던 피부가 좋아졌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제 아내도 제일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마르다 보니까 이 볼이 꺼지는 게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사람들이 매일 살 빠졌냐고 밥 좀 잘 챙겨 먹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볼이 빵빵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살쪘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갈바닉이랑 그 에센스 울트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쓰고 이 팔자도 채워주고 볼이 빵빵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소비자이자 저와 함께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여드름으로 안 해본 게 없어요. 이제 PT 선수였거든요. 근데 또 단백질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안 좋아지는 피부가 저와 같이 데모스트레이션을 받고 이 제품을 썼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 친구는 누스킨 제품이 아니면 다른 제품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와 같은 저희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먹는 TR90T라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또 체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TR90T 기반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체육하는 사람들의 이 고집이 있어요. 살은 운동으로 빼야지. 어떻게 먹는 거로 빼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제품이 뉴스킨에 있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제품이 이 뉴스킨에 있거든요. 이 TR90T를 통해서 제 아내의 친한 친구인데 TR90T 이 식단을 함으로써 내 몸에
건강해지니까 이 호르몬 밸런스가 정상이 되니까 이렇게 건강에 되찾아주는 아이템이고 이 친구도 아토피로 안 해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티알렌티가 단순히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고 내 몸의 균형을 맞춰주다 보니까 그 좋아지지 않았던 이 아토피도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스킨이 취급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이런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또 이 자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회사만 좋아서도 안 되고 보상만 좋아서도 안 되고 이 아이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준다라는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뉴스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 사업적인 결과는 굉장히 복잡한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예요. 근데 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다면 내가 하는 일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 5가지를 하면 돼요. 첫 번째는 나부터 이 아이템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체험해보고 두 번째는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비즈니스가 프랜차이즈 사업과 담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맥도날드 가맹점 하나 내려고 해도 그냥 돈 내고 간판 달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빅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햄버거 대학에 가서 빅맥을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매뉴얼을 배워요. 그 매뉴얼대로 했을 때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 누스킨도 프랜차이즈 구조와 비슷하다 보니까 이 누스킨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매뉴얼을 배우면서 배운 대로 나와 같은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 보고 나와 같이 이 비전을 함께할 6명을 찾을 수 있고 그 6명에게 내가 있던 1, 2, 3, 4번을 가르칠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봤던 그 교수님의 삶 그리고 이 누스킨에서의 성공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이렇게 심플하게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누스킨이거든요. 제가 벌써 끝나가네요. 40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았는데 4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은 저희의 2대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이제 부산은행을 나오셨고 그리고 남편이신 분은 4급 공무원 퇴직을 하셨고 뉴스킨 사업을 시작해서 500만 장자가 되시고 저희 이제 단체 카톡방에 이런 소감을 올리셨거든요. 500만 장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누스킨 사업을 하고 500만 달러 약 60억 원의 매출이 아니고 60억 원의 소득을 받으면 500만 장자라는 타이틀을 회사에서 주어져요. 물론 이 어떤 성공의 척도가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느냐로 측정되지는 않지만 이 사업에서의 그 500만 장자를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결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삶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썼던 글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나이 60이 되어 50만 원 연금 같은 돈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택한 뉴스킨. 60을 한 해 앞두고 5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니 정말 해냈구나 생각이 듭니다. 2002년 5월 3일 회원가입을 해서 2021년 4월 1일에 500만 장자가 되었대요. 숱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스폰서님들의 믿음과 파트너 사님들의 열정과 형제라인 사님들의 도움으로 이곳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곳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저는 이게 뉴스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0이 되어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50만 원의 연금 같은 소득, 그 연금 같은 자산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 평범한 그 은행원이셨던 이 여자 한 분이 5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이 뉴스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또 동생이신 하미 예사님도 뉴스킨의 100만 장자이시거든요. 그분이 했었던 일은 뭐냐면 반찬 가게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하게 성공하는 뉴스킨이 아니고 어쩌면 평범에 가깝고 어쩌면 평범 이하에 가까운 사람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곳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면서 비즈니스 마인드도 배우고 관계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훈련받으면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뉴스킨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결국 평범한 모습으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결국 그 성공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어떤 분야에든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많은 분야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성공에 걸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저는 이 뉴스킨이라는 곳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물론 훌륭한 회사, 훌륭한 제품, 훌륭한 보상 어떤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너무나도 훌륭한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많지만 저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평범한 사람이 성공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훈련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각 그룹에서 제공한다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이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킨 사업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물론 회사도 검토하셔야 되고 아이템도 검토하셔야 되고 뭐 트렌드에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되지만 또 하나를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이 그룹, 이 각자의 그룹에서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한 일주일 정도 참여해 보시고 내가 지금 평범한 어떤 사람의 모습인데 이 시스템에 내가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성공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 일주일만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주일만 참여해도 이 시스템에 가진 엄청난 가치를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뉴스킨이라는 것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회사가 좋아서 제품이 좋아서 보상이 좋아서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성공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아빠가 됐어요. 아빠가 되고 저도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실 가족이에요. 저 다음이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저한테 행복의 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누리는 것이 저한테는 성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목적이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뇌출혈이 오시면서 이제 뇌를 여는 수술을 5번이나 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 2달, 3달밖에 안 있었는데 1억 이상이 나오고 지금도 매달 엄마한테 병원비 한 300만 원 정도, 간병 쓰시는 분 한 300만 원 정도, 거기에 비급여까지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 뭐냐면 내가 경제력의 힘을 갖춰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적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력을 갖춰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경제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도 맞지만 첫 번째 내 가족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시간적인 부분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간을 얻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은 질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얻고자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적어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엊그제 부산에 올라왔거든요. 제가 부산에 또 신혼집인데 저희 본가는 다 제주도인데 저희 비즈니스가 지금 온라인 형태로 들어오면서 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든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어디 전라도에 있든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한 5개월 정도 있으면서 어머니 간호도 하고 가족들도 돌보면서 이 비즈니스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또 이 비즈니스가 주는 또 하나의 가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저는 이 사업의 끝점이 됐을 때,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전에 어떻게 살고 싶어? 너희 꿈이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 주변에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 하기 이전에 제 주변에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고 저렇게 사는 게 참된 삶이라고 살고 있던 사람이 아쉽게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고 싶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고 생생하게 그려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하고 나서 이 4년 동안 이곳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많은 수많은 리더를 보면서 와, 저렇게 사는 삶이 진짜 멋진 삶이다. 저렇게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참된 삶이구나라는 걸 보면서 지금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고 당신의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생생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스킨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생생하게 꿈꿀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후회 없이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을 것 같고, 늘 도전했고 실패를 했지만 그 안에서 강해졌고 성취했고 이뤄냈고 이렇게 지나온 나의 삶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 같은 삶을 살아가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이었을 것 같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 가족 그리고 주변의 애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며 나누는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로 인해 주변에 선한 부를 이룬 사람들을 남겼고 그들에게 기억될 만한 고덕이라는 리더로 남는 삶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받은 만큼 많은 베품을 실천했고 죽는 이 순간까지 참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누스킨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누스킨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제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알고 있는 누스킨을, 우리가 알고 있는 누스킨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 제목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비즈니스가 정답이고 이 비즈니스가 전부이고 이 비즈니스 꼭 하셔야 돼요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저는 그렇거든요. 좋은 곳에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내가 생각이 나고 이제 또 유진이가 생각이 나고 가족이 생각이 나요. 왜? 좋은 거를 우리가 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도 이 뉴스킨을 알면 알수록,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만큼 나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킨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 당신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이 뉴스킨을 통해서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46분 정도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시간을 선생님들께 제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더 많이 성장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